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의 시작 8월 14일 월요일자 순서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8월 15일 공휴일이 있어서 하루 쉬고 수요일자,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자 나가고 수요일자 나가고 이렇게 되겠네요.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은 여행사가 잘 지키고 있죠. 하지만 여행사만 지키는 그런 좀 바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관련한 OTA 문제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출국 납부금 면제가 만 2세에서 6세까지 확대가 된다는 소식이고요. 하와이의 마우이와 섬 산불에 대한 관련 내용 저희 관광청 하와이 관광청에서 전해온 소식 텍스트 뉴스에 실어놨습니다. 물의 도시죠. 중국 산둥성의 랴오청시 한국에 와서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데스크 칼럼 준비되어 있고요. 일본 소도시의 항공 로드율이 증가하는 게 쑥쑥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항공권 30%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캘리포니아 미쉐린 가이드가 발간이 됐습니다. 마이스 협회에서는 영마이스 리더 프로그램 프로젝트 교육을 마쳤고요. 트립비토스는 개인 PR 쇼폼 플랫폼이 굉장히 진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관련한 소식 traveldaily.co.kr 확인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인데 글로벌 OTA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에서 자료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취소 관련, 가격 관련 불만들이겠죠. 특히 이제 글로벌 OTA 업체들이 많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 플랫폼 조사를 해봤더니 첫 페이지에서 보이는 가격보다 최종 결제 가격이 알아보기 어렵게 요만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불만을 많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취소 시 뭐 환급 관련한 불만들 이런 것들 하루 이틀 얘기도 하는데 이게 좀 안 고쳐지나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요. 중요한 건 글로벌 OTA 관련한 한국 소비자원의 발표는 많이 있는데 국내 업체도 분명히 있는데 국내 업체는 이런 게 한 번도 안 나와요. 우리 편이라 그런가? 한국 그거라? 아무튼 신기합니다. 네. 자, 다크 패턴이 확인됐대요. 다크 패턴. 이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일부 플랫폼에서 다크 패턴이 확인됐는데 판매 가격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 5개 업체 중 4곳 업체는 예약 첫 페이지에서 세금과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만 표시가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추가 요금 또는 최종 결제 금액을 좀 표시를 하긴 했는데 요만하게 그래서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이게 그냥 열받지. 결제하는 사람도 열받지.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당하는데 그런데 트립닷컴은 첫 페이지부터 최종 결제 금액이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하고 있었대요. 이럴 때 트립닷컴에게 박수 한번. 잘하는 데는 또 박수를 쳐드려야지. 업체별로 살펴보면 아고다는 첫 페이지에 세금 수수료를 제외한 일부 금액만 표시했대요. 부킹닷컴은 상품에 따라 추가 요금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고 아래에다가 세금과 기타 요금을 작은 글씨로 아주 친절하셔. 작은 글씨로 이게 면 많이 차지하고 작은 글씨로 병기했고요.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세금 수수료를 포함하신 금액을 크게 표시하고 싼 가격은 크게 표시하고 아래 최종 결제 금액은 또 여기도 파랗게 작게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500명에게 조사를 했대요. 최근 1년간 글로벌 숙박 OTA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서 한 57%가 최종 단계에서 더 금액이 청구된 적이 있다고 답했답니다. 일반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눈속임 상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 다크 패턴이라고 한대요. 순차 공개, 가격 책정, 유형 이렇게.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것들을 조금 시정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숙박업소가 정한 환불 불가 조건을 적용하는 곳이 또 많았대요. 그러니까 OTA들은 이렇게 제기만 했지 중간에서 그 중간책 역할만 하지 사실 막상 일부 숙박업소에서 뭐 소비자가 나 취소할래 환불해줘 이런 거는 OTA는 이제 우리는 상관없고 거래 숙박업소 거기서 정책을 우린 따른다. 그래서 숙박업소에 물어봐라. 숙박업체는 우리는 환불 불가다 이렇게 하고 소비자는 그야말로 이러지도 여기 가도 문의해도 저희 가도 해서 낙동강 오리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법
관련한 법률에서는 계약 내용이 적힌 예약 확인서들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는데, 밝히기만 하고 소비자원은 뭐 고치잖아요. 소비자원은 이런 거 밝히기만 하나 봐. 소비자원이 아니라 소비자 밝히는 원 이렇게 해야 되나? 맨날 밝히고 하는데 뭐 바뀌어지는 게 없잖아. 이거 한두 번 나온 얘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공정위가 됐든 어디서든 철퇴를 좀 내려야 될 것 같고, 언젠가 지금 두고두고 쌓아놓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언젠가 한번 철퇴를 내리지 않을까 싶고, 한번 또 우리 그 뭐죠? 그 공정거래에서 그야말로 이게 한번 이거 빡 돌면 또 막 무섭게 가잖아. 그러기 전에 빠른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데스크 칼럼 오래간만에 제 입으로 제가 쓴 데스크 칼럼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전략의 부재 전술의 실종입니다. 중국 인바운드 시장이 열렸지요. 이미 개별 여행객들은 한국 여행을 시작했지만 단체 여행객은 오래간만입니다. 한국 여행 상품 판매를 허락만 해줬을 뿐인데 한국은 지난주에 난리였습니다. 지난 며칠 만의 분위기와 상황만을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 단체 관광객으로 인해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실상 거지가 된 것과 마찬가지인 면세점과 쇼핑센터 등 한때 중국인 덕에 먹고 살았던 곳은 이제 다시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은 앞다퉈서 요커가 돌아온다, 한국 관광 부활이다, 마치 뭐 남북 통일된 것 같이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여행사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왔다 등 자극적인 문구로 도색 중이고요. 이 언론의 표현대로라면 저희도 축하를 드리면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행업계와 여행사 입장에서도 금지보다는 허가가 낫겠죠. 그리고 불가보다는 가능이 좋은 것은 맞겠죠. 하지만 대한민국 대부분의 미디어의 축하 메시지성 기사와는 다르게 여행사 표정은 밝지 못합니다. 아직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인프라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로 치면 워밍업 시간이 조금 모자랄 뿐이지 당장 경기에 뛰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 프로페셔널이거든요. 진짜 문제는 예전만큼의 모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리고 된다 한들 수익성은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로 향할 것 같은 두려움이겠지요. 쇼핑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생각이 됩니다. 수익성이 높지 않아서 쇼핑에서 만회를 해야 하는데 쇼핑이 예전 같지 않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쇼핑 목적으로 한국을 여행했다면 이제 웬만한 쇼핑은 중국 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더 편하고 합리적으로요. 높아진 물가는 더 큰 문제입니다. 일본 엔화 대비 올라도 너무 올랐죠. 중국인들이 최근 일본으로 여행 방향을 튼 것은 이 같은 원인 때문입니다. 개별 여행객이야 자신이 선택한 문제지만 단체의 경우 높아진 한국 내 물가는요, 곧바로 여행사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부처의 준비는 수년 전 그대로입니다. 여야 그리고 정권을 따지지 않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뚝심 하나는 칭찬해 줄만 합니다. 문체부는 국경절 연휴에 K관광 로드쇼도 열고 중국 소비자 대상으로 K뷰티와 패션, 쇼핑, 음식관광 소개하고 제주와 부산 등 지역관광 콘텐츠를 알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에요. 저의 판단은요, 전략의 부재며 전술의 실종입니다. 단체객입니다. 여행사를 통해 한국을 여행하는 단체객이란 말이죠. 한 번에 많은 여행객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곧 한 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자 한 번에 많은 돈을 여행사가 벌어야 하는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니 전략의 부재며 전술의 실종입니다. 여행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주는 것이 진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제가 전술까지 말해주고 싶지만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안녕.